안녕하십니까. 이달리온 파트너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에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워낙 제가 한 주간 화요일에 신대가 방송 진행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목요일 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떠셨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전기전자, 대형주들 움직임,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오전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상황과 함께 또 이 종목 대응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목요일 신대가 강의에서는 우리 주식 투자자 그리고 초보자분들 이 포트폴리오 종목을 어떻게 내 투자금 규모의 어떤 종목들 또 몇 개의 종목들이 적정한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식의 대응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은 판단이 달라지고 결과, 이 손익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먼 과거로 갈 필요도 없이 불과 이제 한두 달 전 6월 또 7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 이제 8월을 마지막 마무리하게 되는 마지막 주인데요. 이 시장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셨는가에 따라서 6월 또 그 이전 5월 고점, 6월 고점, 또 7월에 극심한 변동성 확대 장세에서 종목 매수 매도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 오셨는지 한번 살짝 조금만 되돌아 보신다라면 무엇이 조금 아쉬웠고 어떤 부분을 또 잘 하셨는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마켓이너 방송을 하면서 8월 한 달간의 또 종목 매매, 히든주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리뷰를 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가졌었는데요. 제가 이제 마켓이너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회 여기서 이제 272% 누적 수익률로 1위를 했잖아요. 여기서 8월 한 달 되돌아 보니까 누적 상승 206%를 기록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좋은 결과를 좀 보여드렸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이 삼성전자 말고도 같은 기준, 삼성전자 기준이 다르고 SK 하이닉스 기준이 다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 이 부분은 어떤 종목이라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가장 반복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시총 대형주들 기준을 또 잡아드렸고 또 좋은 같은 결과를 좀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셀트리온서부터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빠져 있지만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2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밑으로 내려오시면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RNF도 보이고요. LG CNS도 보이는데 이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그 SK IT 테크놀로지 흡수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또 풀어서 해석을 하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같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 증시의 변동성도 좀 이겨내시고 또 종목의 적정한 또 비중과 매수 타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가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도 같이 차곡차곡 수익이 쌓여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간단하게만 한 두 종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가 아니죠. 화요일이죠. 엊그저께. 화요일에도 LNF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11만 원서부터 해서 10만 원 사이를 매수 일자 공략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10만 5천 원에서 매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좋은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는
화요일 날 설명을 드리면서 이 보유 홀딩 가격도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11만 5천 원. 그러니까 저항 가격이 12만 원 가격서부터 해서 13만 원 위로는 저항이 예상되는 가격 구간이지만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 주가의 흐름을 따라간 팔로우해 간다라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11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고 일봉 차트상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에 포착이 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11만 원, 10만 원 가격 구간에서 매수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 이 거래일 쉬고 다시 한번 오늘 또 상승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같은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어떤 전략,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11만 5천 원을 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켓 위너에서도 또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수요일 날, 어제죠 바로 수요일 날 장중 최저가 오전에 9시 15분 장중 최저가가 11만 5천 원이었습니다. 11만 5천 원. 그러면 상승해서 밀려 내려올 때 11만 5천 원까지 밀려 내려올 때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라도 수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이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 설명을 듣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11만 5천 원 가격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내가 보유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매도를 하셨다라면 목요일 증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매도가 되셨을 것이고 잘 기준을 잡고 홀딩을 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조금 더 높은 수익,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기회를 제공을 했던 부분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고 종목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게 더 좋으시겠어요? 짧게 수익을 실현해 가시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투자 성향이니까 무엇이 옳고 나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가시는 그런 전략,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NF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만 5천 원 가격, 그리고 추후에는 가격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 가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갈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을 또 보여드리는 건데요. RF 머티리얼 지지 가격을 확인하고서 접근하는 가격. 그래서 34,000원 이하, 32,000원, 3만 원까지 좀 여유 있게 넓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드렸고 3만 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레이더 신호 시스템에 포착이 되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 중에 제가 기록을 한 거라서 이렇게 십자형 캔들, 음봉 캔들을 만들고 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죠. 종가상으로는. 그러면서 매수가 32,000원 대비해서는 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오전에 이 4만 원 가격서부터 위로는 저항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의견을 드렸고요. 나머지 전량 다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전략적인, 전술적인 부분이죠. 저항이 보이는 가격 구간에서 일정 부분 또 수익을, 차익을 챙겨놓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거하고 그런 여유 없이 보시는 거하고는 또 심리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35,000원, 그러니까 이 급등했었던 부분은 이제 장 초반에 올라갔었고요. 35,000원 기준. 여기서 이제 39,000원 위로는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내려왔을 때는 35,000원 기준으로 보유, 홀딩 말씀을 드렸습니다. 35,000원 이탈시키지 않은 선에서 재차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종가상으로는 38,0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오후에
오후에 제가 다시 상향 조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1,000원, 1,000원을 위로 올려서 36,000원 가격을 RF 머티리얼즈 보유 홀딩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RF 머티리얼즈 나도 RF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익과 손실은 제가 모르죠. 손실 중이실 수도 있고 또 수익 중이실 수도 있는데 단기 가격으로는 지금 3만 원 가격은 지지로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가격 RF 머티리얼즈를 매수 가격 구간을 정했던 그 이유도 긴 관점에서 보면은요. 7월 달 내내 이 3만 원을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받다가 8월 달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3만 원 가격을 이제 상향 돌파시킨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은 이제 지지로 바뀐 거예요. 저항을 받다가 넘어가는 순간 내려오면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수 공략 34,000원부터 3만 원까지 열어두고 매수를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대응하기 유리한 가격. 이런 가격이 대응하기 유리한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올라가게 되면 39,000원 위로 4만 원 가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하락의 변곡 가격은 뭐다? 저항이다. 그럼 여기도 이제 넘어가야 할 저항이 된 거예요. 이 4만 원 가격은. 넘어가야 할 저항 가격. 넘어가게 되면 저항을 소화해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4만 원 가격은 다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가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지받는 가격을 확인하고 다시 또 제 공략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 RF 머티리얼즈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종목에도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수익을 곶감 빼먹듯이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반복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켓이너에서 공략주, 히든주, 승부주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0% 넘는 또 수익을 차곡차곡 쌓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쉬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삼성전기를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기 신대가에서 강의해드리면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또 두어 차례 드렸죠. 130만 원 가격, 120만 원대 가격, 100만 원대 가격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고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적정한 매수 공략할 수 있는 가격 구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 가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신호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신호는 오늘 나왔어요. 오늘 신호가 포착이 되었고 이전에도 이 가게에서 신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매수, 매도 하는 대응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다. 제가 이 신호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신호가 발생될 수 있는 흐름, 거래량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설계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오늘 또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되었고 140만 원 위로는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 제시를 해드리면서 140만 원 이하, 오늘 시가 이하 130만 원까지 열어두고 좀 느긋하게 근거 있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그래야 틀린다 하더라도 후회가 적고요. 또 수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삼성전기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꼭 오늘 아니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오늘 사서 내일 팔고 그런 단기 매매도 뭐 병행을 해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만 주식 투자를 하실 수는 없어요. 계좌의 중심, 투자의 중심은 기간적인 여유를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 가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안전하고 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대응에 여유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시장에 어떤 변수가 제공이 되었을 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제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이 120만 원 가격 구간에서도 이미 매수 말씀을 드렸었어요. 120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145만 원 위로 150만 원, 155만 원, 160만 원에서는 차익을 챙겨야 하는 구간이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또 주가 조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주가 조정 받아 내려올 때 단순히 고가에서 몇 프로 빠졌으니까 몇 거래일 하락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지와 저항,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 제 상승 레이더 신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자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130만 원 가격 구간은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구간. 그리고 요번에도 확인을 시켜줬어요. 120만 원 가격을 지지해준다라는 부분. 불과 며칠 전에 이번 주 초에 시장 굉장히 괴팍했습니다. 화요일도 그랬잖아요.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3% 이상 4% 아주 빠른 시간에 밀리는 그런 괴팍한 그런 시장 상황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시장을 거쳐오면서 지지받는 가격을 또 확인시켜 주었고 그걸 확인하고 이제는 130만 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또 재료도 나왔습니다. 무슨 재료냐? 궁금하시죠? 시장 상황을 파악하시라는 말씀이죠. 시장 상황이 내가 주식 비중을 늘리기에 우호적인지 아니면 비우호적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인지 그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내가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불과 6월 달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좀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 상황이 나한테 우호적인가. 이 지금 현재의 주가지수, 종합 주가지수 위치와 개별 종목의 주가 위치가 과연 내가 들어가도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불리한 자리인지 그런 부분을 보고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시면 결코 실패,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공개방송을 해서도 공개방송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또 밴드 공부방으로 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저는 정보를 그냥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 아니에요. 어떤 소식이 나오면 삼성전기도 요번에 마찬가지고요. 그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 그록3 추론 칩 양산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가장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갖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시장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부분을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서 올려드렸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셔서 여기가 정말 맛집이구나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오실 거예요. 좀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그럼 실제로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수익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과연 누적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큰 화면 한번 받고 다시 이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코스닥에 대한 관심, 코스닥에 대한 주목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에서도 코스닥 150 지수를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18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이 과매도에 빠졌었잖아요. 과매도에 빠졌고 과매도가 풀리면서 반등이 일어나고 그 반등, 과매도가 진 바닥 아니고 가바닥이지만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잡는 바닥이 이제 비로소 진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상승, 반등 나왔죠. 반등, 과매도 풀고, 과매도 신호 풀고, 주봉 반등 나오고 8월 14일 최고 1531.29 기록하고 제가 18일 화요일 방송할 때 마이너스 3.43% 조정 받는 모습. 제가 그 당시에 코스닥 150 지수 1364, 1364포인트서부터 해서 1250까지 조정을 받으면 이 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를 받아야 하는,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지지를 받아 주어야 하는 1차 지지 라인입니다.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과연 내려올까? 네,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왔을 때 여승재 파트너가 코스닥 150 지수 1364 중요하다던데 그럼 이 자리에서 좀 집중, 주목을 해서 봐도 되지 않나?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무조건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같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개 방송 끝내고 오후에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다 캡처해서 올려드렸고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도라는 말은 이전부터 매수 가격을 정해두고 노리고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도 이 가격에서 매수를 저는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며칠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내려오면 사야지. 그 가격을 변동성이 확대되면 6,350원까지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350원. 8월 25일 장중 최저가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6,330원이에요. 장중 최저가 6,330원. 20원 차이입니다. 20원 차이. 느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며칠 하락했으니까 바닥. 이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가면 고점. 고점에서 몇 프로 내려오면은 저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 맞거나 틀리거나. 폭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지지와 저항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제가 보는 가격 구간은 6,700원에서 6,350원까지 이 아랫골이 가격 구간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이고요. 6,700원서부터 해서 6,350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 구간이었다. 어떤 가격 구간이냐 보시면 과매도를 풀고 7월 달 과매도를 풀고 8월 달 올라서면서 1차 반등을 주면서 3거래일 동안 기간 조정, 시장 상황을 보면서 숨을 골랐던 가격 구간이 이 가격 구간입니다. 여기서 재차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럼 상방으로 잡아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항을 받는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뀐다?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그 지지 라인이 100% 지지를 받는다라고 단정을 짓고 보는 것이 아니고 확인, 지지를 받는지 못 받는지. 그 부분은 코스닥 150 지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스닥 100 선물도 보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보고 또 코스닥 150 내에 대형주들, 제약바이오, 전기전자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시총 대형주들 흐름도 보면서 그러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크를 하고 제가 매수를 들어간 날은 이날이잖아요.
근데 요새 여기에서도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종가상 몇 거래일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 제가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4거래일자. 그죠? 여기서부터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들어간 게 아니고 확인, 매수. 확인, 매수. 이런 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공략을 했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목요일 날. 오늘 또 4%대 7,440원에 마감을 했어요. 이날 7,220원에 마감했고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쉬어가는 눈치 보는 장세 어제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어요. 상승 출발, 강세 출발은 코스피가 강세 출발했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매도를 풀고 8월 시작하는 가격서부터 해서 최고가 8,225원 이 가격 기준으로는 60%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 가격 대비는 오늘 종가 기준 26.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보유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전에 항상 분할 매수로 맥점에서 대응을 해가시면은 지금 이제 수익으로 곧 바뀌거나 지금 수익 중이거나 그렇게 바뀌셨어요. 관리를 하면. 근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언제 내 매수가까지 오지? 계속 노심초사 기다리실 수밖에 없겠죠. 이게 대응, 관리를 하느냐,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관리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죠. 뭐 주식 투자 쉽게 생각하시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고등교육 받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할 수 있고 일정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을 챙겨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겠지만 어떠세요?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주식시장이 정말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내 맘 같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표? 수익률로 목표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수익금으로 목표를 잡을 것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은 수익률로 목표를 잡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주일에 5%, 10%, 한 달에 10%, 20%? 반기, 분기, 연 수익률로 목표를 잡으시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계산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는 수익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목표 수익률 1월, 분기, 반기, 년 수익률로 하루에 몇 프로 단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3%, 5% 목표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익률을 채우지 못하면 조바심이 나죠. 조바심이 납니다. 그 수익률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익금으로 목표를 잡으면 오늘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한 10만 원만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1%잖아요. 수익률이. 그죠? 1% 수익 내는 게 쉬울까요? 5% 수익 내는 게 쉬울까요? 10% 수익 내는 게 쉬울까요? 현실적인 목표예요. 현실적인 목표. 하루에 10만 원 버는 게 우습나요? 하루에 10만 원 벌어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네? 2천만 원을 가지고 하신다. 0.5%. 마음이 좀 가벼워지시지 않나요? 수익금으로 한번 돌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욕심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주위에서 난 이번 달에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을 벌었어. 3천 몇 천만 원을 벌었어. 이런 분들 이런 소리를 들으시게 되면 내 투자금은 나 3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3천만 원을 벌었다고? 나 뭐 한 거지?
나도 한 1,000만 원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3천만 원 투자금 가지고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버시려면 몇 프로 수익 내셔야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이제 과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런 체계적인 실전 투자를 가르쳐 드리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을 하게 될 텐데 현실적인 목표를 좀 잡으세요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액 투자자분들 1,000만 원서부터 그러니까 예시예요, 예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수익률을 5% 이게 뭐 한 달이 됐건 뭐 두 달이 됐건 수익률을 5%, 10%, 20%, 40%까지 잡았을 때 수익금은 50만 원 이런 계산이 되죠. 계산이 분명히 됩니다. 근데 1억 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은 100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100만 원, 1,000만 원 수익을 내시려면 100% 수익을 내셔야 돼요. 100%. 현실 가능합니까? 현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야, 한 달 월천, 뭐 반기, 뭐 억 이런 부분을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세요. 본인의 투자금을 가지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실 때 그 시드머니, 종잣돈을 불려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현실성을 가지고 좀 잡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 투자금 규모에 따른 적정 보유 종목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몇 종목 가지고 계신가? 아마 대다수 분들이 10종목 넘으실 것 같아요. 대다수 분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았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잘 못하세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손절은 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이 손실을 만회, 상쇄시키고자 뭔가를 자꾸 삽니다. 이게 안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목이 어느새 1개, 2개, 3개, 4개, 10개, 15개 이렇게 늘어나시게 되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계좌 열어보기도 싫고 뭐 어떤 A라는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얼만큼 매수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세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당장 9월 달부터라도 하나하나 죽은 가지. 나무가 있으면 가지들이 쭉 뻗쳐 있잖아요. 근데 그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건강한 나무로 자라죠.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종목들, 그냥 순간적인 판단으로 매수했던 종목들, 좋아 보여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치기를 좀 잘 하셔서 계좌를 다시 건강한 나무로 좀 되돌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요. 투자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하신다 치면은 한 종목 좀 빨리빨리 회수율, 투자금 회전율 이런 부분에서 한 종목에 또 올인, 몰빵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집중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고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두 종목도 뭐 괜찮기는 한데 분산 효과가 좀 제한적이죠. 세 종목에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 투자자분들은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근데 5종목이 넘어가게 되면 어려워요. 소액 투자자분들은. 분할 매수 하시기도 집중, 어떤 또 종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금이 작아지게 되니까 계좌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어중간해집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 투자금에 따라서 적정 종목 수도 조금씩 차이를 둬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꼭
좀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내가 내 계좌에 몇 종목이 적당한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하겠고 또 종목 수도 중요하지만 종목에 대한 비중, 한 종목당 비중을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만약에 우호적이에요. 상승장, 불, 예? 황소가 달려가는 아주 좋은 강세장이다. 그러면 분할 매수 없이 한 번에 뭐 15%, 20%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애매모호하거나 또는 약세장이라면 한 번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15%를 들어간다 치면은 5%, 5%, 5%, 세 번에 나눠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뭐 7%, 8%,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간던가 그런 게 바로 전략이란 말이에요. 전략. 그런 전략 없이 6월 달에 매수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7월 조정에서 기준 없이 추가 매수해서 쓸데없이 비중 늘리셨던 분들 지금 대응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 아픈 데를 콕 찌르는 것 같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그런 소리만 할 수 없어요. 그런 소리만 해드려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잘한 건 잘한 건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시장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나 너무 어렵다.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 너무 어렵다. 머리 아프다. 내 하는 일도 바쁘고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시장 돌아가는 것까지 나 신경 도저히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대신 매일 아침 8시 30분 공개 방송 하기 전에 정말 한 발 빠른 장전 시황. 제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한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미국 증시 마감한 시황, 중요 핵심 포인트 정말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승재 검색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시황 확인하시고 시장 상황이 좋구나, 나쁘구나. 여승재 파트너가 지금 좀 안 좋대, 지켜봐야 된대.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개 방송에서 저랑 같이 시장 상황 추가 설명 들으시고 우리가 공략할 종목, 마켓 이너 히든 종목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얼마에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좀 수월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런 자세한 투자 전략 설명 들으시고 소액 투자자지만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따라 하시면서 수익 내시면서 또 치유도 받으시고 심리적인 여유도 되찾으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계좌를 또 정상적으로 되돌려 가신다라면 저는 올해 26년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저와 함께 같이 올해 26년 하반기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27년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같이 힘내서 좀 화이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화면 한번 받고 다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도 더 중요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잘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1,000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월 목표 수익금 100만 원, 10%입니다. 1,000만 원에 10%. 그런데 1,000만 원을 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죠? 100%, 주식 비중 100%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현금 비중 좀 남겨두셔야죠. 그래서 현실적인 실전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만 원 기준으로 주식 비중을 70%, 80%, 90% 이렇게 좀 나눠 봤는데요. 70%면 당연히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현금 비중은 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목표 수익금은 100만 원이라고 치면 주식 비중 70%면 7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수익 내려면 수익률은 14.3%가 필요하게 됩니다. 14.3%. 그리고 주식 비중 80%의 비중으로 100만 원 수익금을 만들려면 12.5%. 90%의 비중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오려면 11.1%의 수익률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달라지죠.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또 종목에 대한 비중도 선택을 하시는 거고 한 종목 가지고 갈 거냐, 두 종목으로 가져갈 거냐, 세 종목으로 가져갈 거냐.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바로 계좌 운용의 전략이에요. 계좌 운용의 전략. 이렇게 안 하셨죠? 그죠? 투자금이 1,000만 원을 갖고 하시던 뭐 3,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이거 너무 무대뽀였네. 예?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매수했네. 라고 느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걸음이 첫 걸음. 첫 단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5천만 원 투자금으로 조금 더 금액을 키워서 금액이 올라가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수익금 100만 원 낸다 치면 조금 더 가볍죠? 예, 조금 더 가볍습니다. 쫄리지 않고 조금 수월하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마다 손실에 대한 인내심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뭐 10만 원만 손실이 나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100만 원 손실이 나도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나의 그릇, 내 본인이 인내할 수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덜컥 매수하시면 매수해서 또 조금 손실 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 못 주무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서부터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심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고 주식 비중 50%, 70%, 80%, 90% 조금 더 잘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50%면 2,500만 원만 가지고 해도 돼요. 4%만 수익 내도 100만 원 나옵니다. 쉽죠?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70%, 3,500만 원이면 2.9%, 80%면 2.5%, 90%면 2.2%. 네, 투자금이 조금 늘어나니까 수익률은 낮아지죠? 네, 괜찮습니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보세요. 눈높이를. 한 달에,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500 정도는 수익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달에 500만 원 순수익이면 일반 직장인들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업하셔도 돼요. 전업.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해보니 이거 10% 수익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하셨을 거예요. 10% 수익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자, 500만 원 올려봤습니다. 50% 비중이면 20% 수익 나셔야 돼요. 힘들죠? 물론 지금 뭐 종목들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하루에 뭐 15%, 20%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을 진짜 적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왜 내가 산 건 안 가냐고요. 왜 내가 산 건 안 하고?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던 거는 올라가고. 항상 그런 식이에요. 쉽지 않아요. 4,500, 90% 비중으로 하면은 11.1% 나옵니다. 90%의 비중 4,500으로 하면 몇 종목을 가져가야 되느냐.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다음 보시면 그래서 5천만 원 투자로
목표 수익금 500만 원 목표로 한다라고 치면 종목을 5개로 가져가느냐 8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금씩. 이거 화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한번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5종목 가져가면 한 종목당 이제 800씩 들어가게 되죠. 이 800을 200만 원씩 4번 끊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400만 원씩 2번 끊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그런 여유, 분할 매수에 대한 여유. 그리고 종목당 목표 수익금은 100만 원씩 가지고 오면 됩니다. 100만 원씩. 그럼 12.5%예요. 12.5%. 한 달 기준으로.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기준으로. 그럼 잘 참았다가 눌림목 매수 잘 하시면 저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정도는. 그 8개로 가져가게 되면 각 종목의 수익률은 동일해요. 12.5%. 그리고 종목당 수익금은 62만 원 정도 됩니다. 요게 조금 더 수월해 보이죠? 가격으로 보면 100만 원 수익 내는 거랑 62만 원 수익 내는 거랑. 그리고 종목당 매수 금액은 500만 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5종목이냐 8종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요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절해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유연한 대응이에요. 유연한 대응 전략. 시장이 안 좋을 때 종목 늘리면 안 돼요. 시장이 안 좋을 땐 종목을 조금 적게. 시장이 좋을 땐 종목을 좀 많이. 그렇게 늘리고 줄이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또 좀 더 좋은 결과를 수월하게 좀 가지고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요 표, 이런 표를 한번 A4 용지에다가 프린트해 놓으시고 몇 장 출력을 해 놓으시고, 야, 나는 5종목 가져가는데 코스피에서 3개, 코스닥에서 2개. 아니야. 코스닥에서 뭐 3개, 코스피에서 2개. 또 업종, 섹터, 전기전자, IT 서비스, 뭐 금융, 섹터별로 좀 나눠서, 아니면 테마별로 나눠서 종목, 뭐 나는 삼성전자, IT 서비스는 뭐 삼성 SDS, 금융은 뭐 KB, 피지컬 AI는 뭐 로보티즈,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식으로 비중 정하고 종목 정해서 계획적으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주식 투자 습관을 좋게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5종목일 때, 8종목일 때. 그러니까 8종목일 때가 조금 선택의 폭이 넓죠. 선택의 폭이. 이런 식으로 해 가시면 쓸데없는 종목, 이상한 종목, 모르는 종목 매수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기 어려우면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타이거 탑10 2차전지 레버리지잖아요. LG엔솔, 삼성 SDI 뭐 살지 모르겠다. 이거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52.4% 상승. 상승 신호 포착. 얼마나 수월하고 좋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고 가르쳐 드리고 있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저 오셔서 설명 듣고 확인하시고 조금씩 잘 따라만 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